네, 미디어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우리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서는 이제 미디어 통계 배우기 전에 이제 통계란 뭐냐 해서 어떤 상태에 대한 지식 체계이고 그 상태를 우리가 크게 이제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로 나눠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기술 통계에서는 전체적인 집중 경량 변산의 통계량을 다뤘었고 또 이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상관 통계량을 다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리 통계를 넘어가기 전에 추리 통계 기초로서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표적으로는 이산 분포, 정규 분포를 다루었고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다루었고, 그다음에 추리 통계 두 번째 기초로서 이제 모집단 분포, 오늘 할 내용인데 모집단 분포, 표본 분포, 표집 분포 이 내용에서 다루고 이게 이제 추리 통계 기초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모집단, 표본, 표집 분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로직인 추정 및 가설 검정이 다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 확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확률이란 뭐냐 해서 확률은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수학적 확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란 뭐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주관적 확률. 기본적인 개념으로 확률 실험, 표본 공간, 사건, 독립성, 상호 배타성, 포괄성,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어를 했는데, 요거를 요즘 이제 구글 제미나이나 구글의 노트북 LM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제가 올려놓은 요 강의 자료를 제가 구글 노트북 LM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4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죠. 마인드맵을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제목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제 그렸고요.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확률 기본 용어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용어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확률의 정의는 그다음에 기본 용어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 확률의 법칙에는 덥셈 법칙, 상호 배타적인 사건일 때 상호 독립적일 때는 곱셈 법칙, 동시 확률, 변수에는 이산 변수, 연속 변수, 순열과 조합이 있고, 이항 분포,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 정규 분포도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표집 분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기 표집 분포는 일단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내용 나오고, 모집단의 분포는 모수를 우리가 다루는 거고, 표본의 분포는 이제 샘플의 특성인 통계량,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의 표집이라는 얘기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A가 뽑힐 확률과 B가 뽑힐 확률이 동일하고, A가 뽑힐 확률과 B가 뽑힐 확률이 상호 독립인 경우, 이럴 때 이제 표지오차란 어떤 개념이냐. 모수와 통계량의 차이를 이제 오차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럴 때 이제 표집 분포에서는 이 통계량의 분포를 표집 분포라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중심극한 정리, 이런 용어들이 써져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줄여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집 분포 좀 글씨가 작죠?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네, 표집 분포 추정 가설 검정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통계적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가설 검정을 통해서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을 때 이제 평균의 차이라든지 비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를 추정하는 게 기본적인 로직인데,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제 표집분포.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 이 표집분포. 표본은 샘플이고 표집은 샘플링.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루기 전에 배웠던 게 이제 확률 변수,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 확률, 우리 이제 표로, 그래서 확률 분포 표가 있고, 그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확률 분포가 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표집 분포, 통계량의 분포, 반복 확률 실험. 그래서 이제 확률 실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확률 실험이 뭔지, 표준 오차를 배울, 이제 표집 분포 핵심이 또 이 표준 오차인데, 이 표준 오차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준 편차 개념이 또 나와요.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표준 오차라고 영어로는 이제 S.2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량의 차이에 대한 분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하면 확률이란 뭐냐? 확률의 핵심은 이제 불확실성을 수량화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주관적으로, 지혜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수치화한다는 게 핵심이고 그 수치화하는 도구가 확률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수학적 확률에서는 확률 실험, 확률 실험인데 무수히 이론적으로는 반복 가능하고 가능한 결과를 모두 정의할 수 있고 개별 결과는 불확실한 행위다. 우리 노트북 LM의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올려놓은 소스에서만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 할루시에이션이 사라지죠. 그런 이제 강의 자료를 올려놓고 그런 이제 강의 자료가 좀 더 풍부하게 써져 있으면 책을 올려놓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이제 디지털로 돼 있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무수히 반복 가능하고 가능한 모든 결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이 표본 공간이고 그때 어떤 사건이 이벤트,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작성한 PPT가 좀 올드하고 세련되지 못했는데 이 구글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좀 더 세련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독립성, 상호 배타성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독립성은 우리 나중에 t-테스트 할 때 다루겠지만 이제 독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확률을 정의하는지 달라지고 이제 독립성에서는 보통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고 상호 배타적인 사건은 덧셈 법칙으로 구한다. 그다음에 조건 확률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확률 분포에서 이 표집 분포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률 분포란 뭐냐? 확률 분포는 어떤 통계량의 이 변동성, 불확실성을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측하고 통계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데 보통은 이제 크게 척도에 따라서 이산 변수냐, 연속 변수냐, 이산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애는 이항 분포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사건이죠.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 그다음에 이제 연속 변수인 경우는 그 원래는 이제 성적이 연속 변수는 아니지만 연속 변수로 가정을 해서 정규 분포, 특히 Z 분포,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다. 그럴 때 이제 표준 정기분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극한 정리,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한다. 우리가 이제 추리 통계를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이 산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산,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미디어 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배웠으면, 결국 이제 빅데이터 분석도 통계를 기반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통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보는 게,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여름을 아느냐. 이게 이제 추리 통계로 넘어가는 가장 첫 번째 산이고, 두 번째 산이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표집 분포의 개념이죠. 표집 분포. 표집 분포란 뭐냐? 표집 분포. 또 반복된 확률 실험에서 얻어진 통계량의 경험적 분포이다. 특히 우리 가설 검정에서는 이 검정 통계량의 이미 표집 분포를 진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안 배워서 좀 와닿지 않는데, 배운 걸로 얘기하면 우리 정규분포, 특히 표준 정규분포의 Z분포에서 Z 검정을 한다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의 이미 표집 분포가 Z분포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번 달이겠네요. 배울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할 때는 이제 T분포를 활용하는데, 우리 고셋에 T 분포가 이 4단계에서 진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셔, 어, 두 집단 이상의 평균의 차이, 혹은 이제 분산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한 분산 비율의 차이를 알고 싶을 때는 F 분포 비율의 차이를 남녀,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 찬성과 반대 비율의 차이를 알고 싶을 때는 카이스퀘어 검정. 실제로 뭐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 4개 배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이 우리 Z분포는 지난 시간에 표준 정기분포로 배웠고, 남은 우리 학기 동안에 배울 내용은 순서로 얘기하면 이제 T분포, F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회귀 모형에서는 F분포를 활용하기도 하고 T분포를 활용해서 가설 검정하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제 한 학기 내용을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배우는 내용은 간단하고, 그게 이제 통용되는 논리, 어떤 기초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이게 불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사건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그 확률 중에도 이 통계적 확률, 혹은 나중에 이제 베이지안 통계를 쓸 때는 주관적 확률을 쓴다. 근데 그 확률은 이제 확률 분포를 활용해서 우리가 개별 사건의 확률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표본에 이 반복된 확률 실험에서 얻어진 통계량의 경험적 분포는 표집 분포라고 부른다. 이 표집 분포의 표준 오차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표준 오차는 우연히 표본이 표본의 통계량이 모집단의 모수와 우연히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우연히 생긴 차이가 아, 너무 확률이 작으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설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우연이냐? 그게 이제 표준 오차가 크면 클수록 우연일 가능성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고,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연일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평균의 차이가 0인데, 우연히 0.1이 나올 수 있고, 우연히 마이너스 0.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차가 작을 때는 0.2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오차가 크면 뭐 2가 나와도, 이건 우연일 확률이고, 마이너스 2가 나와도 이건 우연일 확률이야.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Z분포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이 95%. 한 95% 정도는 우연으로 볼 수 있는데, 나머지 5%는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2보다 크면 Z값이 혹은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그럴 때는 우연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패턴. 실제로는 이제 우리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설 검정 추정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통계 퀴즈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학습 가이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배운 내용도 있고 우리 4장부터 제가 9장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퍼져 있는데 이를 좀 내용을 줄이면 뭐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 해가지고 부분 프린트해서 뭐 8장만 부분 프린트한 다음에 PDF로 만들어가지고 8장만 올리고 구글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 요 모집단 분포, 표본 분포, 표집 분포, 그다음에 표준 오차 요 네 가지 개념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모집단 분포, 표본 분포, 표집 분포, 표준 오차. 자, 그러면 다시 우리 PPT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구글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요 이제 모집단 분포, 표본 분포, 그다음에 이제 이 표집 분포인데, 일단 모집단 분포란 뭐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술 통계를 다룰 때 어린이 미디어,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미디어,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로블록스나 이렇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전수조사했다 그러면 뭐 9시간이다, 일주일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표본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그 자료실에 강의 자료에 이번에 2023년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뭐 3천 명을 우리가 이제 표지 표본을 구해가지고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 3천 명이 전수다 그러면 이제 그 전수를 가지고 그 모집단의 특성, 우리가 스테이티스틱스에서 앞에 스테이트가 특성이라고 했죠. 그 특성에 이제 세 가지 거를 배웠죠. 첫 번째는 얼만큼 모여 있느냐, 집중 경량, 척도에 따라서 최빈값, 중앙값, 산술 평균, 그다음에 얼만큼 퍼져 있느냐, 척도에 따라서 최소값, 최대값, 레인지, 범위, 뭐 4분위 범위, 준사분위 범위, 그다음에 척도가 연속 변수일 때는 분산과 표준 편차. 근데 보통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특성이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 산술 평균, 집중 경량의 측정치로는 산술 평균. 요게 이제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가 되겠고요. 또 다른 모수는 이제 변산의 측정치, 특성값으로 분산. 근데 이제 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남녀 혹은 뭐 인종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비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는 앞으로 이제 추리 통계 기초를 배운 다음에 바로 이제 적용할 게 이제 평균에 대한 추리. 그 평균이 모수라는 거고요. 분산에 대한 추리. 그럼 그 분산이 모수라는 거고.
비율에 대한 추리. 그럼 이제 비율이 모수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뭐 세 가지를 모수에 대한 추정을 배워요. 그건 이제 네 가지네요. 우리 회귀를 할 때는 이 상관에 대한 추리에서 그게 이제 평균, 분산, 비율, 상관. 그에 따른 분포도 T분포, F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상관은 다시 T하고 F분포를 활용하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라고 하고요. 모집단 분포의 특성값, 모수 파라미터.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모집단 분포의 특성인 파라미터를. 그래서 제 그 후배 중에 박사 유학 갈 때 SOP를 쓰는데 SOP 제목이 이제 find Nemo처럼 이제 find 파라미터. 모수를 찾아서 이렇게 제목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 추리 통계 핵심은 모수를 찾는 거다. 모수를 뭐를 가지고 찾느냐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고 나서 핸드폰을 다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언제 팔겠어요? 만들고 나서 맨날 그거를 전수조사할 수 없으니까 샘플을 조사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간, 비용, 노력, 이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결국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만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조사 설계를 활용해서 표본을 우리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을 구했을 때 그 표본에서도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비율이 있고 상관이 있겠죠. 그런 값을 우리가 별도로 뭐라고 그러냐면 통계량.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표본의 평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은 모수, 표본의 평균은 통계량. 영어로는 이제 statistic s가 빠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표현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죠? 확률 변수라는 거,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는 건 불확실한 어떤 우리가 사건을 수치화 시킨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모집단의 분포, 표본 분포의 핵심은 일단 확률 변수이고 확률 분포라는 거죠.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줄여서 확률 분포라고 배우는 거야. 확률 분포.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임의 표집. 우리가 조사 설계에서 특히 양적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뽑는 방법 중에 편의 표집하지 않고 랜덤 샘플링, 우리가 표본을 뽑는 거를 샘플링, 표집이라고 부르죠. 그두 가지 조건, 아까 우리 마인드맵에서 잠깐 봤지만 A를 뽑을 확률과 B가 뽑힐 확률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A가 뽑혔다고 그래서 뭐 쌍둥이라서 B가 자동으로 뽑힌다든지 같은 반이라서 자동으로 뽑힌다든지 그렇게 뭔가 연관돼 있지 않고 A가 뽑힐 확률과 B가 뽑힐 확률이 서로 같으면서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임의 표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핵심 표지 모차라는 개념은 뭐냐? 표지 모차라는 개념은 이럴 때 우연히 뽑힌 표본이 좀 더 모집단의 평균보다 잘하는 애, 혹은 못하는 애, 좀 모집단과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뽑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수와 통계량의 차이를 표집으로 생긴 오차다 해서 영어로는 이제 표집 오차, 샘플링 에러.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추리 통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확률, 확률 변수, 확률 변수의 분포인 확률 분포인데, 그 확률 분포 중에는 모집단 분포가 있을 수 있고, 표본의 분포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는 임의 표집,
그렇게 해서 뽑힌 표본을 임의표본이라고 하는데, 임의표집은 A가 뽑힐 확률과 B가 뽑힐 확률이 동일하고, A가 뽑힐 확률이 B가 뽑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상호 독립이다. 그런데 이렇게 뽑힌 표본에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의 원인이 오차, 오차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표집 오차, 이렇게 개념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